예,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성의 있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황교안 총리, 또 감사원장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정부가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서 장기 재정 전망치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국회 예산처에서 2014년 11월에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보진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요약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2014년 11월 발표한 2014년에서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가 채무는 2014년도 GDP 대비 37%에서 2060년 168.9%로 이렇게 확대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보훈의 검정 방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2033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5.2%까지 상승해서 그때까지만 재정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보고서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2033년까지 국가 채무 증가분이 기초 재정 수지 흑자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존의 세입 세출 구조를 유지한 채 국채 발행을 통해서도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없는 커렉티브 메저 상태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 65.2%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하려면 대규모 세입을 확충하거나 정부 지출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매년 GDP의 2.5%의 기초 재정 수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현재 조세 부담률을 19.4%에서 2060년도 24.1%까지 올릴 필요가 있고요. 재량지출, 정부의 재량지출을 2014년 13.05%에서 12.50%로 낮추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한 걸 따랐을 때 전망치가 2060년도에 88.9%의 GDP 대비 국가 채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에 비해서 2015년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2060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2%까지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베이스에는 성장률을 전제할 때 KDI 생산 함수법 등을 활용해서 전망했는데요. 16년에서 20년까지 성장률을 3.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많은 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는 예측표에 비해서 너무 낙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특별히 낙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정책처에서 한 것과 저희는 서로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 전망이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만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나중에서 이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게 장기 전망이에요. 이게 복리로 가기 때문에요. 경제 성장률이 3%로 전망한 거하고 3.6% 전망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게 복리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의 차이라도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사회보험에 대한 건전성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보험 쪽은 지금 뭐 사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것입니다만은 지금 그 사회보험 쪽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부총리님께서 발표하신 재정 전망에도 보면은요, 62.4%까지 상승할 걸로 보지만, 예. 저성장 리스크를 감안하면 94.6%까지 상승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베이스라인, 소위 말하는 베이스라인이 60% 수준이고, 그 시나리오별로 굉장히 차이가 날 수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 가지로 그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 중간치와 워스트의 중간 정도, 이렇게 전망하는 게 더 실질과 맞을 때가 많습니다. 정부 예측치는 항상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노력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지출의 구조 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그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노력의 성공은 거의 예외 없이 지출을 과감하게 축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선진국들은. 저희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뭐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내야 될 세금이 안 내고 탈루되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 낭비도 좀 제거하고요. 사회보험을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7대 사회보험을 통합관리해서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험 문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 여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뭐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앞에서입니다만은 저출산 대책에 참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여러 가지를 내놨고요. 지금도 뭐 주거비 부담 같은 것, 교육비 부담 같은 것을 좀 줄이는 그 방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대책을 찾아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외국 인력의 그 활용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총리님,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국회 예산처의 전망에 의하면은요, 2060년도에 1조 4,612조, 일경 4,612조의 부채가 예상된다고 써 있거든요. 언제 우리가 국가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 시점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위기인데 그걸 지금 부총리님이 계실 때 그걸 모든 국민께 다 알리고 국민적으로 통합을 이루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15년에 자기 재정 전망을 발표한 것도 다 그런 의도로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동시에 아까 의원님 말씀에 제가 아마 이 답변을 또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재정의 지출을 이제 재정 준칙을 재정건전화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정 지출에 대한 준칙도 바로 세우고 해서 재정 지출의 폭발적인 증대를 좀 막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가 세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문제를 봐도 2012년도에 2015년도 3년 후를 예측한 것과 2015년도 실제로 발생한 걸 보면은 118조 차이가 납니다. 예?
2012년도에 발표할 때 예측치가 2015년도에 481조일 거다, 국가부 채무가. 근데 실제로 2015년도에 590.5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8조가 차이가 납니다. 불과 3년을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예. 얘가 아마 그때 균형, 그래도 중기 국가 채무 전망에 따르면은요, 자꾸 시간이 가는데 빚이 제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 2012년도에 2015년도 전망치가 481조였습니다. 국가 채무가. 근데 정작 2015년도에 590조가 됐거든요. 이렇게 3년 만에 118조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2060년도 전망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저희가 참 노력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뭐 추경 편성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반드시 채무 상환 부분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적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이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일반 서민들의 가게 살림처럼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이 우리의 적자 재정이라든가 국가 채무를 걱정하시는 데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많은 그 대책을 마련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서 2011년도에 국가 채무가 420.5조였는데 불과 5년 만에 170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 준칙을 운용하고 그런 거에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검사 결과를 보면 40개 중앙부처 재무제표에서 정 125건에 걸쳐서 자산부채 7.5조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재무제표 오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600억이나 들여서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게 자동 붕괴되어 있다고 하는데 매년 이런 엉터리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 담당자들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지 못한 점이 주요한 그렇죠.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도입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계속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는 건 교육을 좀 덜 했든지 아직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예, 경제부총리. 예. 그 회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네. 정부 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 계속해서 재무제표 오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125건에 걸쳐서 자산부채 7조 오류를 발견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잘 숙지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직원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직원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래도 지금 일하는 사람들 이번에 이제 재정정보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일부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회계제도 도입해서 예상 성과나 앞으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잘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재정정보원이 발족이 됐고 거기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많이 이제 잘 할 것으로. 또 이 재무제표가 앞으로 국가 통계나 재정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님이시죠? 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대구 달서병 출신의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